9시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의 사랑하는 어, 오늘 이제 아마 5권째가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마르티르의 뜻이 뭐냐면 순교자적인,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순교자분들을 마르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 자, 이제 그 펠로폰네소 전쟁이 참 오래 가네요. 오래 가죠. 어, 그러니까 그때의 전쟁이나 지금 전쟁이나 뭐 별반 차이 없다고 봐요. 그때는 이제 화살과 뭐 칼로 싸웠다면 지금은 미사일과 대포로 싸울 뿐이지 인간의 어떤 본성은 똑같다 봅니다. 자, 헤르모크라테스가 아테나이의 지배를 받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했다. 이제 헤르모크라테스는 어떤 섬 이름 지명 같아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두려움에 잡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아테나인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와 있다는 현실을 받아야 한다는 뜻, 변화를 감지하지 못함. 그러니까 이미 아테나인들은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에, 아테나에 침공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그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죠. 3천억짜리 피자. 3천억짜리 피자. 그 일본의 사카모토인가, 그분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제 개발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죠. 뭐 사기다, 폰지 사기가 더 또한 거다. 그리고 뭐 그걸 뭐 이렇게 사회 해악을 끼치는 거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개발해가지고 암호 경제학. 우리 이제 큰애가 암호 경제학을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도 전혀 몰라요. 아주 그러니까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런 어떤 영역 같은데, 예,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0.06달러 하나에. 그런데 만 개의 비트코인을 줄 테니 피자를 좀 2개만 배달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럼 0.6은 아마 6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피자가에서 피자 2개를 배달해 준 거야. 그리고 만 개의 비트코인을 받은 거야.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환산하면,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협회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거래를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하나가 6,300만 원. 그럼 따지면은 3천억이에요. 3천억.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 비싼 피자를 먹었다. 피자 2개에 3천억을 주고 먹었다. 또 그 비트코인 10,000개를 받은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다? 피자 2개 팔아 3천억을 만들었다. 그게 어쩌면 이제 미래의 변화, 이런 부분이라 이렇게 간단히 신문에 언급됐던데, 참 그런 어떤 변화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뭐 JP 모건도 욕하고 뭐 비방하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16년 만에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애 그런 얘기 하더라고. 2024년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것이다. 반감기가 지나서. 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안 하지만은 여유 있으면 비트코인을 사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사실 이제 하나의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허용됐다는 겁니다. 우리 2006년, 2015년도인가 이제 우리 박세준 사장님 퇴임할 때 우리 FC 리더분들끼리 이제 그 저녁을 같이 하면서, 그때 비트코인이 200만 원 할 때인데, 막 이야기도 증권 뭐 전문가도 있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야 실대면 하지 마, 그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그 하나에 그때 200만 원이었다고. 그런데 2019년, 2020년에 그게 7천만 원 거예요. 인간만사 모른다. 네, 어쨌든 이런 변화를 빨리 감지하는 게 그때도 필요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저마다 계획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2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협하는 침입자들을 이 나라에서 내보내고, 우리끼리 항구적인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되 그것이 안 된다면 장기간의 휴전 조약을 맺고서 사적 다툼은 뒤로 미룹시다. 일단은 전쟁하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협의를 하자, 그런 뜻이겠죠. 간단히 말해 내 조언을 따른다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 도시에서 자유와 주권을 회복하고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대합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점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내 조언을 듣지 않고 남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누구에게 복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기껏해야 우리의 철천지 원수들에게는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어야 할 자들에게는 원수가 되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일제시대. 그러니까 정복을 당하면은 어쩌면은 철천지 원수는 친구가 되고 친구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일제청산하지만 그때는 그게 살아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아테나이들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은 생명이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날은 태어난 날과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날이라고 마크 트웨이는 말한다. 그러니까 어떻든 뭐 그것은 국가적인 전쟁에서 지배를 받느냐 지배하느냐 문제겠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도 누군가부터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은 내가 자유롭게 정말 내 어떠한 주권을 행사하면서 사느냐 그런 뜻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구속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자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태어난 이유,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걸 뭐라 했습니까? 죄라 했거든요. 죄. 그래서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뭐 남을 종교적인 의미지만은 그렇게 뭐 이렇게 상해를 입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모르는 거. 또 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모르는 거, 또 내가 가진 달란트를 찾지 않으려고 하는 거, 또 내가 가진 달란트를 계속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성경에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5달란트는 주인이 장기간 여기 갔다 오니까 10달란트로.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자기가 주어진 달란트를 굉장히 이렇게 개발에 힘써 가지고 배로 늘렸다는 배로. 또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해서 두 배로 늘려서 두 배로 드리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종은 뭐예요? 솔직히 두렵고 불안하고 해가지고 땅속에 묻었다가 다시 주인한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괴롭 악한 종아 있는 것도 뺏어서 이렇게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 그것은 뭐 달란트 금액적인 이야기 아니라 그 나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재능을 예? 예, 다 활용해서 EDC, FC로 쓰느냐 아니면 하다가 그만두느냐. 그건 저는 달란트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에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다. 마치 새들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태어난 이유를 깨닫고 길을 선택하면 누구나 자기만의 전설을 만들 수 있다. 내가 태어난 이유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을 열심히 이제 이렇게 자기 어떤 흔적을 남겼을 때는 전설이 되지만 또 흔적도 없이 뭐 달란트도 깨지 못하고 살다가 간 인간을 뭐라 했습니까? 잉여 인간, 있으나마한 존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네요. 전설이란 각자 시면에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다. 뭐 옛날에 그런 리더분이 있어요. 아메의 신화. 우리 나카지마 하우루상을 우리가 아메의 신화라고 막 굉장히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아메의 신화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신화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신화를 쓴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어떤 여정을 통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또 내 달란트를 더 크게 키울 때 신화가 만들어진 거지 말로써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전설은 나를 흥분시켜 최선을 발동하게 하고 동시에 내가 반드시 감행해야 하는 운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삶의 전설을 만들고 싶은 거죠. 저도 어쩌면은 우리 리더님 이야기했듯이 그죠? 노년의 아름다움은 예술 작품이다. 이게 내 삶의 전설이 되는 거죠. 예. 누구나 그걸 원하지만은 전설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어떻든 나에게 숨어진 보물을 내가 평생을 두고 찾아 나설 때 또 그것을 발견할 때 전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설은 나를 흥분시켜 최선을 발동하게 하고 동시에 내가 반드시 감행해야 할 운명의 길이다. 이 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일라달란트는 두렵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놓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죠? 저번에 조행 롤링 했듯이 정말 인생에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실패가 된다. 예. 하지만 이 두려움은 나만의 전설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트레이너다.
반드시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들어오면 혹독한 터널을 통해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그래서 전설을 위한 걸음은 순교적이다. 어떤 이야기예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는 내가 그 길을 위해서 온 내 어떤 그런 어떤 삶 또는 사명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을 내가 바쳤는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길이 진림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마르티라고 한다. 예.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아메이 이 길이 내 삶의 숙명처럼 주어진 길인가? 예. 여기서 벗어나면은 전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자, 믿다라는 영어 빌리브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헤아려 알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지키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믿음 그 이데아님, 나 그거 아멘 믿어, 회사 믿어, 스폰서 믿어, 내 자신을 믿어. 예, 얼마든지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믿음은 꿈이 잉태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여정이래, 여정.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을 때 내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완성돼 간다.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그 믿음은 그죠? 어떤 결과, 어떤 행동으로 증명되지 말로서 증명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어떤 게 중한디 이런 어떤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지키려는 정말 그 매 순간 매 순간 내 삶의 태도를 견지할 때 내가 정말 그 믿음 이리한 힘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타인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동의해버려 결국 자신만의 공의한 특권을 포기한다.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믿음 뭐 아메이 사업이 됐든 제품이 됐든 회사가 됐든 다 믿는다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 수없이 유혹이 오고 또 내가 그런 어떤 뭐 자기 단련 혹독한 그런 어떤 과정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한낱 그 종이장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통할 일이 있어가지고 했지만은 정말 아메의 사업을 믿는다는 건 뭘까? 어쩌면 내 자신의 내 삶에 대해서 이 사업이 내 전설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아메의 사업은 능력, 학력, 여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다 따진다면은 또 누구나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혹에 빠지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항상 낮은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마인드로 해야 내가 그게 끝까지 갈 수 있지. 순간순간 불편하고 좀 어둡고 좀 맞지 않는 어떤 상황을 자기 자신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금방 유혹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는 행위가 믿음의 시작이다. 뭐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가? 문제는 스스로를 기만할 만큼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 나 자신에게 체면을 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기만할 만큼. 기만이 나쁜 뜻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뜻을 쓴 거죠. 예,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좀 이렇게 뭐랄까 나같이 열심히 했는데 아미가 안 돼? 그럼 아미가 잘못된 거야. 이게 기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행동이 뭐 믿음 그런 분도 있겠지만 또 그 이면에는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그런 품성, 인품, 이런 어떤 부분도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자기 기만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이 길, 순교자적인 마인드로 정말 이 길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상대방도 이 기회를 통해서 너도 그런 어떤 삶을 바꿀 수 있어. 예. 이 부분이 이제 자기 기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 그 이 기자가 무슨 기자인지 모르겠지만 사기칠 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충만함 그리고 나는 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우월감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자기 기만은 천재성의 발로이자 후회 없는 삶의 나침반이다.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 예. 우리 그런 이제 지인사 대천명 물론 뭐 그 순간에 또 어쩌면 약간의 또 허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오늘 또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은 좌절감 또 어떠한 그런 어떤 우울감 이런 거에 빠진 거죠. 예,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때를 기다린다. 때를. 예, 타이밍. 예, 꽃이 그죠? 아무 때나 피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핀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침반이다. 이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포장해 남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과시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가는 숭고한 여행이라는 거죠. 예, 내 삶에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과연 뭔가. 이 여행은 그것을 지켜보는 이 또한 보물을 찾아 나설수록 용기와 희망을 안겨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기만에서 가지는 확신을 우리는 주위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두려움이란 갈림길에 섰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고 그 순간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을 믿어야만이 내 길을 완성할 수 있다. 뭐 우리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쩌면은 진리란 거죠, 진리. 그래서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또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은 뭐 그런 어떤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불안, 또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그 타성에 젖은 어떤 그런 게으름, 매 순간 선택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데 그 순간의 게으름을 사는 사람은 인생도 그냥 게을러진대요. 예. 그래서 리더는 혼자 있을 때 리더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결국은 자기 삶도 소중히 여긴다. 예. 참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그죠? 예. 우리는 자꾸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자고 싶고 편함을 추구한데 그 편안함 속에는 그런 유혹이 또 들어있다는 거죠. 자, 미래란 현재 내가 선택한 결과에 불과하다. 미래는 오늘 내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뭐 당연하죠. 전 세계 코로나19가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의 역사를 추적하여 조술한 베나멘 카레야만의 통찰 포사이트에서 현재를 레클리스 에이즈 무모한 시대라고 한다. 그게 어떤 이야기예요? 무모한 시대. 그냥 무대뽀로 덤빈다는 거예요. 무대뽀로. 어떤 뭐 좀 이렇게 통찰 또는 깊은 생각 이런 부분이 없이 당장 주어진 어떤 상황 여건에 바로바로 대응하는, 전 지구적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누가 봐도 경고의 신호가 명백한데 무모하고 경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우리 문명이 미래를 멀리 내다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단지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구체적 행동이 중요해. 이게 포사이트라고. 그러니까 이 통찰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인사이트도 뭐 통찰 그런 뜻이지만 인사이트는 과거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한다면 포사이트는 미래의 어떤 그런 어떤 변화를 예측하는 건데, 근데 이 그냥 단순히 방금 그런 어떤 비트코인이 또는 뭐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또 뭐 이제 제 내일 제가 준비하면서 또 자료를 보니까 지금 70대가 20대를 능가한 거야. 지금 우리나라. 그것도 뉴스 나왔죠. 그러니까 또 플랫폼 비즈니스가 미래는 2050년에는 최상류층이 될 것이다. 예. 그런 어떤 변화를 누구나 어쩌면 신문이라든가 논문을 읽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포사이트가 아니라는 거죠. 예. 포스사이트의 진정 의미는, 그러면은 그런 플랫폼의 소유주가 2050년 우리나라 최상류층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플랫폼을 믿고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포스사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측 플러스 행동이 같이 가는 거, 이게 이제 포사이트다. 이런 의미를 이분이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봤네요. 오늘 내가 내린 의사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 경험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의 선택은 앞으로 다가올 것의 형태를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선택,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결국은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좌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상담을 한 팀 하고 왔는데, 그죠? 어, 지금 이 순간 이제 비전 보너스가 시행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50줄에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6년의 시간, 어쩌면 지금까지는 리허설이었다, 리허설. 이 6년의 시간을 위해서, 예? 이 결정적 순간을 위해서.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경험, 제품, 사업 설명 다 알고 있다. 뭐가 없죠? 파트너가 없는 거죠. 파트너만 찾으면 돼. 예. 그런데 이 6년의 시간 동안 어쩌면은 내 어떠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예? 나이 80에 비전번에 나온다 해가지고 막 전국을 뛰어다니겠어요? 예. 그러기는 이미 너무 늦다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선택이 앞으로 어쩌면은 그런 프레카리아트 시대에 최상류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네요. 우리 이제 그 폼페이를 갔지만은, 자, 서기 79년 이탈리아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 전 전조 영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근처 나폴리가 별로 안 떨어졌더라 보죠. 그죠? 예. 나폴리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고 자연재해는 신의 분노라 생각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폼페이는 사람들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불구하고 화산이 폭발하여 도시가 화산재로 덮쳐 도망가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가 수많은 시민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났다. 심지어 키케로도 그러네. 이건 신의 분노야 가지고 그죠? 예, 그 폼페이 시민들을 그냥 기도하면서 분노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려 했다. 그 다 죽었다. 그게 포스사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으면 뛰어야지. 화산이 폭발하면은. 예. 예, 정말 한 1600년 후에 발견됐잖아요. 예? 이 폼페이 유물전을 하더라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는 가서 직접 봤지만은 그냥 있는 자체로 그냥 바로 이렇게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죠? 예. 예. 얼마나 어쩌면은 좀 무모한. 예? 그게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괜찮겠지 했다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또 어쩌면은 지식이죠. 만약 그 두려움을 행동으로 옮겨 도망갔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2025년에 그죠? 예, 내가 지금 이 플랫폼 빚을 했더라면 나는 최상류층이 돼 있으리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200만 할 때 그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지금 나는 몇 배예요? 10배, 30배. 30배 뭐야? 1억이면 얼마예요? 30억. 예. 왜 그런 통찰이 없었을까? 예. 미래의 기회나 위험을 명백하게 애고하는 신호를 무시하는 의사 결정들로 인해 보다 현명한 선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 예를 들면 내일 예정된 축구 경기 때 비가 올 것임을 안다는 것과 예측하는 거죠. 일기에 보니까 내일 비가 와. 그런데 실제로 그 경기를 보러 갈 때 우산을 들고 가는 것, 행동하는 이 차이다. 그래서 출근할 때 여보 오늘 퇴근할 때 비 온대 우산 가져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날씨 얼마 좋은데. 근데 퇴근할 때 비를 쫄딱 맞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플랫폼 사세요. 플랫폼 앞으로 2050년에 플랫폼 하면은 뭐 최고의 우리나라의 상류지 될 수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다단계 피라미드. 그걸 내가 왜 하니? 근데 28년밖에 안 남았더라고. 20 이제 4년? 4년. 24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정말 이제 챗 GPT 인공지능이 뭐 이번에 지금 그 라스베가스 합니까 LA 합니까 그 세스 예?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나타난 겁니다. 현대차도 이미 이제 나르는 자동차가 거기서 발표. 모르죠. 10년 후에 이제 자동차를 나르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지. 예.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플랫폼 미스는 해야 될 문제지 하고 안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우리 대부분은 정확한 미래를 알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많은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준비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주 똥배짱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뭐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뭐. 예, 그때 되면 어떻게 돼? 퇴근하고 은퇴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예? 또 어제 신문에 나왔죠. 은퇴 후에 월 한 300만 원의 연금 가지고는 어느 정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다. 택도. 300만 원 어떻게 삽니까? 그죠? 예. 빨리 마련해 빨리.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내가 행동을 통해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예측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 주체성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타인에게 내 삶이 지배받게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 예, 이것은 정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처럼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제 친구들도 은퇴하고 할 일이 할 일. 예, 도시락 배달, 뭐 경비, 뭐 안전 점검 일 안 하면 바로 아파트. 오늘도 제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러 갔는데, 예? 그 아줌마들 한 60대 중반에 술안 됐겠어요? 얼마나 새벽에 일찍 나가 운동하지, 청소한지 몰라요. 6, 70에 아마 경제적 이유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아니라는 거죠. 예. 미래 예측에 대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 수 있고. 예.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도 아메이서 플랫폼을 그래도 좀 해가지고 내 소비자 한면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 예? 그 제가 사명을 갖고 그분도 내가 조인을 시켰거든요. 해는데. 예? 예.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프로심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우리는 진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예측만 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예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으니 분명 미래의 생존자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죠? 당연히 되겠죠. 최근 나이 맞추면 이게 이제 2021년에 나왔더라고. 그죠? 이미 어떻습니까? 마이를 했잖아요. 엊그제 나왔는데 엊그제. 예? 예. 맞춤형 건강보조식품이 출시되었고 2021년 가을엔 한 단계 더 진화하여 나의 분변을 분석해 꼭 필요한 나만의 장내 미생물이 포함된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최첨단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출시한다 했는데 이미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우리는 다행한 일인가. 예?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포사이트를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또 2030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제 웰리스 앱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또 플랫폼 어떤 저변이 만들어지겠죠. 2005년 이후 엘빈 터플러 박사 예측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 전혀 웃긴다. 그러니까 2005년에 부의 미래가 우리나라 책에 출판됐거든요. 제가 그 부의 미래를 정말 꼼꼼히 읽어봤는데 거기서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 플랫폼, 이 프로슈머가 미래의 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3의 물결, 4의 물결. 보이는 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가 만들어져서 보이는 부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부의 미래를 일으키겠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을 예측만 했지 행동으로 준비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차이라는 거죠. 예? 2005년 되면 저희들이 트리플 때는 트리플이 아니라 파운드 이제 더블 때네요. 예? 예. 벌써 시간이 20년이 흘러가잖아요. 예. 자, 이런 변화를 예측했을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폼페이 시민처럼 죽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을 통찰을 통해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그래, 그때 내 김차갑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막 열띠 떠들고 우리 막 같이 강의 듣고. 예? 그게 벌써 10년 전이야. 그런데 전부 다 이제 파운드 2D 시장 되겠지. 그래, 나도 저런 시 썼지. 얼마나 감사할까. 예? 저는 더 감사하겠죠. 그래, 그때 4명, 5명 앉아 있으면서 예, 예. 물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 물컵을 들고 마시는 것은 별개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저는 이제 파트너분들도 좀 이제 나이 드신 파트너 보면은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과연 60 넘은 파트너 많잖아요, 이제. 예. 그분이 아메이 사업을 안 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현지 소득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지속적인 안정된 소득을 만들 수 있었을까? 어쩌면 저는요, 스폰서는 생명의 은인보다 더 강한 사람 같아요. 때로는 그러겠죠. 내가 다른 사람 맞으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예, 그럴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을 거라 봐요. 그냥 스폰서 관계는
숙명.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 우리도 제가 사고할 때 스폰서 사고 안 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건 내 일이고 숙명이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 한 거죠. 그것도 하다 보니까 스폰서 다임다 되시고. 예. 그런 어떤 본질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여건도 컴플레인, 불평, 불만 하지 않고 오직 아메 사업에 우리가 본질에 충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가 만들어졌죠. 절대로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인생은 일방통행이지 쌍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진 시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만드냐. 결국 내 인생을 예술품이냐 아니면은 접시냐 이 차이로 만들겠죠.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라. 생각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집에서 다 하지. 그렇지만 정말 소비자 부닥치고 어떻게 전달하고 행동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라. 너의 잠재력이 발휘될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거절할 수도 있고 예스할 수도 있고.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다. 인간이 어떤 시련에도 맞서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면 서로 목숨을 잃어 파멸할 지언정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반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죠? 우리는 뭐 이런 극단의 경우는 아니지만 예? 예. 시련,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한 그런 또 어쩌면 근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더라. 선장은 예? 항해를 할 때 눈앞에 파도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파도 너머에 더 멀리 있는 또 주탄한 바다를 본다. 참 멋진 말 같아요. 우리 아침에 목사님 하신 이야기네요.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어진 현재만 보면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시련과 역경 뒤에 나에게 주어질 어떤 그런 번영 또는 플랫폼의 그런 어떤 완성을 본다면은 우리가 견딜 좀 뭐 힘들고 거절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다가올 그런 어떤 부분을 생각한다면 인정과 보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 같네요. 성품 중심의 성공을 지향한다. 일과가 있을 거야. 스티븐 코비의 그런 이야기했죠. 옛날에 그 금융 사태가 터져진 게 그 리먼 브라더스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금융 2008년에 금융사가 터졌거든요. 뭐 회계 부정, 뭐 리먼 브라더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좀 미국 사회가 성품 중심의 윤리 도덕을 굉장히 중시하게 성공을 지향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어떤 성품 중심보다는 성격 중심. 그러니까 말 잘하고 인물 잘났고 순간 재치력 뛰어나고 소위 말하면 번들해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성격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 이면에 있는 윤리 도덕이 무너졌더란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 금융 위기를 통해서 다시 성품 중심의 성공을 지향할 때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아메의 사업 이런 어떠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라켄다임은 스파르타인 브라다시다스가 아테나인들의 부도덕을 비난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이제 아테나인들을 비난한 내용이죠. 우리가 아테나인들과 전쟁하는 것은 그들의 악덕 때문에 비난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런 악덕을 드러낸다면 처음부터 자신의 미덕을 과시하지 않는 자들보다 더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뼈 있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남의 악덕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더 악덕을 저지르는 이런 어떤 경우라는 거죠. 평판이 좋은 자들에게는 공개적인 무력보다 이선적인 기만으로 이익을 챙기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 윤리, 도덕 이것은 어쩌면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죠? 내 양심에 반하는 것을 해서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비정신, 군자 뭐 그런 뜻이겠죠. 전자의 경우 공격이 우연히 주어진 힘에 의해 자행되지만 후자 이선적인 기만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 이런 어떤 경우 악의적인 음모에 따라 진행하는
되기에 하는 말입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이게 이 스피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이선적인 기만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은 그죠? 결국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 내면에는 더 큰 악이 싹튼다. 이런 뜻이란 거죠. 그죠? 예. 나의 전험성을 가진 사람은 주위의 유혹이나 내물에 넘어가지 않지만 내가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위의 유혹이나 내물에 쉽게 넘어간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찾는다면 나는 나의 존엄을 지킬 수가 있다. 이거 아메삽에서 참 요즘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FC 미팅을 통해서 이제 윤리강령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상의 어떤 판매, 할인 판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이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선한 사업자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런데 사실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악을 깨끗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 때문에 그 선한 내가 이 선한 행동을 멈춘다. 그럼 악이 팽배하는 거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 회사와 우리의 양심과. 그런데 결국은 그런 양심에 위반되는 그런 자기 존엄성, 내가 하고 있는 암의 사업에 대해서 내 그런 양심과 존엄성을 갖지 않는 사람이 암의 사업을 통해서 반짝 성공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암의 사업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죄인은 죄인을 심판하지 마라. 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도덕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어떤 일이 내가 아니어도 내 파트너가 어떤 일이 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윤리적이고 뭐 이선적이고 부도덕하고 그것을 내가 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알아도 어떻습니까? 내가 뭐 어떤 그런 뭐 법적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 믿으면 뭐예요? 암의 시스템이 그걸 전부 다 정화시켜 나갈 거라. 그것은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의 힘이 어쩌면 또 저를 지탱하는 힘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찾고 나의 존엄을 지키면은 뭐 좀 그런 어떤 유혹, 뇌물, 당장 PV가 당장 어떤 부분이 급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 그런 부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신용 불탐향이요, 채봉 불입 조롱이라. 어려운 말이네요. 어떤 이야기냐면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령한 영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정당하지 않는 먹잇감은 입을 대지 않으며 벽오동 나무에 깃들어 사는 봉황은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인간이 만든 새 장소로 들어가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의 존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어쩌면 내 양심, 내 자존감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예. 순간에 그런 어떤 편익을 위해서 내 양심을 버린다? 그건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제가 그러세요. 그냥 공짜로 주어봐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예.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예? 스스로의 나의 존엄을 그죠? 이렇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원칙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도 어느 순간 주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오히려 처음부터 유혹에 쉽게 넘어가 주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비난을 받게 된다.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하니까 내가 했잖아. 그러면 더 큰 비난을 받게 돼. 그래 끝까지 어떤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인정을 받는 거죠. 신뢰를 쌓는 데는 20년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재결체장은 말했다. 그죠? 예. 그래서 또 그 키루스의 교회 그게 나와요. 돈을 얻는 것도 기쁨이지만 돈을 잃을 때의 고통은 더 큰 고통이다. 예. 우리가 어떤 얻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대단한 일이지만 내가 얻은 걸 잃은 것은 더 큰 고통을 수반한다. 그래서 얻는 것은 절대로 뺏기지 마라. 예. 자, 작은 이익을 탐하다 큰 이익을 놓치는 어리석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평생 자기가 쌓아올린 신뢰와 명성에 치명적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죠, 유혹. 예. 이선적인 기만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 때문에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원칙이 위협받고 전체가 흐트러진다면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나 전체를 위해서라도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누가? 암의 시스템이 또는 내 양심이
예, 때론 스스로 정화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부작용만 남겨놓고 그분들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예? 뭐 우연히 던진 돌멩이 개구리가 죽듯이 내가 사업을 포기한다? 이것은 내 어떠한 자존감, 예, 이런 어떤 부분에 위배되는 거라 봅니다. 예.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을 극지방의 빙산에 비유했다. 자, 빙산에 보이는 부분이 이성, 성격이라면 빙산 아래에 있는 것은 감성, EQ라는 거죠. 성품이에요, 성품. 예, 성품은 드러내지 않는 거. 예. 자, 빙산은 바다에 떠 있는 부분보다 바다 밑에서 있어서 안 보이는 부분이 더 크다고 한다. 빙산 위에 보이는 부분이 성격이고 이성이라면 빙산 안에 있는 부분은 성품이고 감성이라고 한다. 굉장히 숨겨져 있지만은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자, 2008년 세계적인 금융사태 벌어지고 미국 앨런사의 회계 부정이 발각되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성격 중심의 성공이 아니라 성품 중심의 성공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미국 사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도 성격 중심의 성공이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지향되다 보니 앨런스 회계 부정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 사회가 성품 중심의 성공이 인정받고 지향되어야 이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변종희 박사님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한 이야기인데 너무 이렇게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성격 중심의 성공이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즉 좋은 학력이나 훤칠한 외모, 뛰어난 화술, 남다른 IQ 등으로 성공의 요인의 중요한 요인이라 하는 것이다. 내면의 진실, 윤리, 도덕 등은 가려져 보이지 않아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은 예, 자기 어떤 스타성, 예, 자기가 그룹에 팀에 대단한 존재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잘못되면은 그냥 그런 어떠한 외적으로 보여진 부분인데 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인격이 수양되지 않으면 예, 저는 지속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해요, 인문학. 인문학은 성품이에요, 성품. 그냥 빨리 어떤 쉽게 편하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깊은 어떤 진실, 윤리, 도덕이 들어있고 거기에 또 나의 어떤 반성, 통찰도 들어있는 거죠. 예, 우리 뭐 외모, 화술, 남다른 IQ, 학력, 능력 따지면은 훨씬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암의 사회 성공해야 되고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것은 어쩌면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여기 나온지 모르겠지만 예? 이 빙산의 성격 중심의 성공은 보석가게 점원, 보석가게 점원. 정확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보석가게 점원 딱 사모님이 들어와서 사모님이 예? 우리 양수인 리더 같은 사모님, 사모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번 바로 오셨냐고. 아, 아주 정중하게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 메고 사모님, 막 분위기 자체를 압도하는 거죠. 딱 도도하게, 저거 얼마인데요? 한 5천만 원인데 사모님 생각해서 2천 아니 뭐 4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또 디시하는 게 또 자기 품위를 손상한다 보니까 그러냐 저 주세요. 딱 나간 거야. 보니까 전문이 아싸 사실 원가는 1,000만 원, 2천만 원 정가인데 2천만 원을 더 올린 거야. 그게 성공으로 인정받았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체로 굳어지는 거죠. 네. 그게 유전되는 거죠.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품 중심의 성공 뭐예요? 철공소 직원.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때 묻은 장갑 끼면서 열심히 오는 손님에 대해서 정성으로 대하고 예?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그런 인정과 보상을 받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직하게 그런 사람이 성공할 때 사회가 올바로 선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그런 교육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아메 사업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성품 중심의 성공이 지향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 성격 중심의 성공은 어느 순간 유선적 기만이 탄로나게 되면 더 이상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성공이 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래가지 못한 성공은 더욱 위험하다는 거죠. 응? 추락하는 고통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저도 30년의 역사 속에서 역사자는 이제 한 세대니까 수없는 산을 봐왔지만 어쩌면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또는 뭐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이유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부분을 가려내고 예, 정말 뭐 다른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또 이렇게 그만두시고 하면서 또 그 분야에서 뛰어난 결과를 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예, 그분들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파트너에 대한 책임, 예, 또 파트너에 대한 어떤 약속 이거 지켜나간다는 건 쉽지가 않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내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일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옛날에 국부론 국가론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의사가 그죠? 환자를 돈 있으면 돌봐주고 돈 없으면 안 돌봐주고 그러면 그 의사는 의술을 장사꾼처럼 하고 있다. 허위 진단서를 끌고 과잉 진료를 하면은 그 환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의사는 의술을 사기꾼처럼 하고 있다. 이번에 최근에 막 언론 나왔잖아요. 예? 진행하고 있는 판사가 그냥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퇴해버린 거예요. 그 판결이 지연되는 거죠. 미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래요. 그 사건은 그 판사가 끝까지 마무리하고 넘겨준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팽배한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 지배층이 된다면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는가. 예. 저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사고 방식, 그런 의식이 또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이 된다. 정말 암의 사업을 그런 일평생을 하고 꾸준히 한다는 거. 내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고 예술 작품. 그게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어떤 가치라든가 의식을 상속받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일인가. 나의 몫은 뭐냐, 나의 몫. 마트. 전제성을 보고 아테나의 동맹에서 이탈하고 싶은 나라들이 자기 합리화를 이야기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싫은 것은 냉정한 논리를 거부하지만 바라는 것은 막연한 희망으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예, 아메사 아니에요? 예, 내가 싫으면 나는 왜 이걸 하면 안 돼? 나는 이유 때문에 나는 못해. 아주 냉정하게 막 친구, 형제도 아주 냉정한 논리로 거절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또 뭔가를 바라면은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는 희망으로 포장을 한다. 이런 어떤 뜻이네요. 예. 자, 삶의 지평을 높여봐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삶의 목적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전인 삶. 내 과연 목적은 뭘까? 암의 삶의 목적 또는 내 삶의 목적. 예. 저는 이제 제 삶의 목적 그게 뭐예요? 나의 브랜드. 예? 예. 정의의 실현, 천국의 동행자. 딱 그게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희망을 나눌 수 있고, 그죠? 좋은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그보다도 어쩌면은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예. 사실 그렇잖아요. 예. 내가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타인이 나로 인해 가지고 삶이 변했다. 이건 신의 영광 같으시네요. 그렇지 않나요? 쉽지가 않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분의 삶을 개선한 일을 우리가 한 번이라 한 사람이라도 했는가? 예? 내 혼자, 우리 가족, 열심히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누군가의 타인에게 그런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예? 정말 때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때로는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작은 힘이고 또 뭐 수없는 어떤 장애물 또 뭐 하는 어떤 때로는 시련과 이끌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분의 삶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때로는 그런 사람 있죠. 내가 괜히 함해를 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노? 그런 하이순한 니들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내가 필요한 사람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근데 그분이 또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삶을 변해. 또 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2030년에 그죠? 탁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파운드 이듯이 또 뭐 FG 돼가지고 예? 탁 그냥 카지노 가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그때 내가 그래도 아메사 포기 않게 너무너무 잘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제가 경험한 사람이고 본 사람이잖아요. 전 그걸 눈앞에 느껴.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때 제가 암의 사업을 안 했다면 어쩌겠어요. 어디 저는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제가 소심한 A형이고 뭐 대인 관계가 확 넓고 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합니까? 예? 줌에 있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어떤 제 어떤 경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예. 저 이거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응?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이건 거룩한. 그래서 그러냐, 참 숭고한 생각, 숭고한 생각. 예. 그건 자신만의 충만함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목적 있는 삶. 내 삶을 어디다 바칠 건가? 이런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 그분은 그러냐. 암의 삽은 내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다 하지만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있어요. 암의 삽 자체가 내 목적입니다, 삶에. 예? 그것도 굉장히 멋진 말 같아요. 암의 삽을 목적으로 한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내 어떤 그런 경험과 내 경험, 그런 어떤 연륜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그게 어쩌면 그분은 거룩한 목적이라. 종교에서 뭐 선교사 파견 나가고 미즈 세계에서 그런 어떤 신의 뜻을 전달하듯이 예, 같은 말. 저는 서울에 오늘 또 이야기했지만 서울에 정말 우리 의정부 가문에도 다면됐잖아요. 예? 그 의정부 척박한 땅에 예? 제가 부산에서 케이스하고 얼마나 올라간다. 예? 이건 거룩하다 봐요. 한번 목사님 올라갈까? 자기 돈 들여서 그 길을 쉽지 않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지 않는가. 영화 미포유의 주제다. 인생은 두 가지 길뿐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이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누가 멋진 삶을 살겠어요? 매 순간 매 순간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건 기적 아니에요? 저가 만난 17년 전에 만났는데 다시 만나잖아요. 예? 김정일 기적 아닙니까? 예? 기적. 예? 예. 우리 정인아님 기적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예?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60 먹은 꼰대 아저씨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나의 목적은 어디로 가는 거야? 나의 목은 뭘까? 마트. 목은 매우 신비한 단어. 몫은 내게 맡겨진 절체절명의 임무이자 나만이 알 수 있고 나의 개성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 어떤 것. 무시간디 거시기한 거 있잖아요. 거시기한. 예. 나의 몫만. 세상에 정말 세 사람을 인생의 변화를 못 시킨다. 그래서 내 몫을 방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김일주면 얼마나 많은 리치 창업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아메사의 기회를 줬냐는 거죠. 정말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 이번에 FC 미팅 가서 작년에 리치 제이 집에서 만찬하면서 그래 전 세계 이 아메사 65년이 지나서 이 전 세계 기라성 같은 FC 멤버들이 와가지고 제이와 리치를 추모하고 감사하고 아메사 쪽에서 자기 삶이 바뀌었잖아요. 부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예. 단순히 정신만 바꿔놓은 게 아니란 거죠. 에코노미 프리덤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거룩한 삶을 가지고 우리는 내 몫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아멘이 남자니까 내가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의 몫을 찾아보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생을 통해 추적하고 발견할 가치 있는 것 또는
자원에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과업, 이게 몫이란 뜻이다. 마트. 예. 이게 어쩌면은 나의 삶의 신화고, 이게 완성하는 순간에 나는 내 삶이 예술 작품이 돼가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일일까. 예? 화자는 그냥 온기가 아니란, 온기가. 예? 예. 남들이 인정해주고, 예? 가치를 알아봐주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그냥 종교의 교리나 타인의 어떤 스토리,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순수함, 나의 아우라를 만들지 않는다. 나의 진실한, 내가 경험한 스토리를 통해서만이 나의 숭고한 아우라가 만들어진다. 스토리 없는 삶, 얼마나 도입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그것도 전부 다 타인이라는, 타인. 내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의 스토리. 예? 예. 자신의 몫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만의 유일한 몫에 깊은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하는 아메사업은 나에게 무엇인가? 왜 내가 아메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아메사업을 통해서 나의 목, 나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을 숙명, 사명, 이런 걸 찾기 위함이라는 거죠. 랄프 할도 에머슨은 이런 이야기 했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무지이며 남을 흉내내는 것은 자살행위다라고 했다. 그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분 뭐 벤치야? 나는 지금 벤치 앉을 판인데. 벤치를 타. 무지고 흉내내다가 잘못되면 끝난다는 거죠. 나의 삶, 나의 삶, 나만의 삶, 내가 노력해서 이룬 삶. 그것은 영원하잖아요. 왜?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내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는가. 인류는 이 몫을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문명을 구축할 수 있다. 그죠? 이런 몫을 찾은 사람들이 결국은 개혁가가 되고 혁신가가 되고 세상을 바꾼 거지. 자기 몫도 없이 잉여 인간, 이스라만한 존재가 세상을 바꾸는 일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몫을 찾아내는 것. 정말 아메삽은 나의 어떤 그런 몫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몫이란 이집트어로 마트로 한다.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중심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시면에. 이 중심 어떤 거예요? 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전체 흐트러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몫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삶이 흐트러진다. 왔다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 지방 갔다 이 지방 갔다, 저 그룹 갔다 이 그룹. 네. 중심이 없는데, 기원전 3100년 아프리카 대륙의 나일 강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등장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잠시 파라오들은 이승에서 잠깐의 삶을 산 이후 영원히 거주할 안식처로 피라미드를 건설했다. 문명을 탄생시킨 것은 사후 세계의 존재를 가정한 인간의 상상력이었다. 죽음을 인식하는 유일한 동물의 인간은 유한한 삶을 무한한 삶으로 바꾸려 노력을 부단히 했다. 그래서 거기서 종교가 태어난 거죠. 종교. 예. 우리가 한번 주어진 삶이라 생각하지만 고대 인들도 이승에서 온 삶은 저승에 분명히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집트 문명이 이제 뭐 이렇게 가장 앞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도가 그 후에 나타났는데, 자, 사람들은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기에 기회를 잡으려고 발로 등치며 노력하지만 막상 기회를 주려고 하면 왜 거부할까? 또 바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희망으로 포장했다가 작은 장애나 거절을 받거나 때론 적성에 맞지 않는 이유로 이유를 대면서 냉정한 논리를 거부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자기의 마트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내 몫이다. 이 어떤 그런 어떤 깊은 생각이 없다면은 휩쓸린다는 거죠. 그러나 막연한 희망을 가질 때 그 희망은 점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희망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의욕의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마트는 정사각형 중심이 아니라 주어진 지형에서 전체 무게를 절정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 이 부분을 뜻한다고 합니다. 마트는 피라미드 건축의 핵심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궁극적인 비밀이기도 하다. 나의 어떤 사명 같은 거란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자기의 마트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신념으로 굳어진 나의 마트, 나의 몫을 완성하게 된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두 권이다, 두 권. 하나는 사법고시 패스생들이 쓴 책, 하나는 이승 국어사전 편찬자가 쓴 책. 예. 두 개 다 읽어봤는데 저는 이제 대학 때 그 사법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은 다시 태어나 이 길을 그 사법 시험들의 합격생들의 수기거든요, 수기. 지금 절판이 됐는데 그걸 3학년 때 이제 군대 제대하고 3학년 복귀해서 그 책을 방학 때 읽었는데 심장이 뛰어서 못 읽겠습니다. 누구는 이 젊음을 이렇게 불태우고 사는데 나는 도대체 뭘? 저 학점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들 안 되겠다. 정말 나의 몫을 찾기 위해서 제가 1년을 휴학했거든요. 예. 저는 후회 안 해요. 예. 1년은 늦었지만은 정말 그때 어쩌면 나의 몫을 발견할 그런 가능성, 기회. 물론 허점이 많죠. 최선을 다했다?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예. 허점이 너무너무 많고 시간 낭비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내 스스로 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내 몫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어쩌면 암의 사고하고도 저는 연결이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을 찾았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예, 그런 어떤 중심을 찾았고 예,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그 젊음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예, 자기를 찾고자 최선을 다했다. 예, 깨달은 건 하나 있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효율성이 별로 안 좋구나. 핑계죠, 핑계. 예, 그런 핑계를 많이 대죠. 예, 그렇지만은 예, 저는 그래도 굉장히 20대에 그런 어떤 길에 대해서 그래도 제 자신이 헌신했다는 것은 제 삶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 여러분들이 어쩌면 아미 사업도 그런 어떤 열정, 그런 마트, 그런 몫이라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본질에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자질이 결국은 리더를 만들고 리더가 결국은 자기 몫을 완성하구나. 리더는 절대 주변의 소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 흔들린 사람은 팔로우지. 여기 좀 따라했다가 저기 좀 따라했다. 리더는 어떻습니까? 어떤 원칙,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 코넬 대학교 데이비드 러닝 교수와 저스틴 크루거 대학원생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지 평양 실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자 이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도 스스로 오류를 알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암에서 하다가 꼬꾸라져 그만두는 경우 또는 다른 일에 뛰어난 결과를 만들었지만 새로운 일에 좀 시도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이제 이런 어떤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거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또 그 부분에 구루는 뭐예요? 구루 현자 전문가가 되고 누구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현자 구루가 못 되는가? 이걸 이제 두 심리학자가 연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자, 능력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훈련과 학습을 통해 전문가들은 몇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아무 다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왜 이거 경험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누구도 처음부터 이런 전문가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의식 무능력의 단계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예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단계라. 예. 피크 오브 마운틴 스튜피드. 예. 그러면서 이제 방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나 하면 막 2년 만에 답을 갈 것 같아. 능력 있는 사람은 그거 쉬운 게 아니야. 어떤 일도 생각해 쉬운 게 없어.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뭡니까?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죠. 무식하면 영가하다는 말이 있는데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만의 성공 방식에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아야만이 어떤 걸 도전하고. 왜? 그 속에 엄청난 자기만의 그런 판단과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무식한 사람은 그거 될 것 같아. 내가 2년 만에 막 그런데 이분들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미리 학습하려면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을 받을 일이 일어나는데, 이는 현실 직시를 통해 무엇을 바꿔야 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라고 한다. 일단 시도해 보니까, 자, 여기 어떤 거예요? CLC를 수료하는 거죠. CLC 수료해 보니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어, 그죠? CLC 수료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품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가 의식적 능력의 단계로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절망의 계곡에 빠져,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에 빠져. 한번 딱 전달해 보니까, 야, 피라미드 다단계 하고 있어? 다시는 전하지 마 한다든가, 어떤 모멸감, 그런 어떤 거절 받기도. 세상에 할 게 없어 그런 걸 하니? 너 뭐 얼마나 돈을 벌려고 그런 걸 하니? 저 진짜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제가 사업하면서 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거래처 사장님, 김 사장,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얼마나 돈 벌려고 그것도 아메를 한다고 그래. 제가 아메 막 이야기했거든요. 아, 그게 아니고요. 부인께서 열심히 하는데 제가, 김 사장, 세상은 쉬운 게 아니야. 아메 사업 열심히, 예? 부인께 하라고 그러고, 김 사장은 사업 열심히 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 의식적 무능이 당해. 데스밸리 안 되는 거죠. 이 데스밸리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암의 삽을 제대로 정면 돌파를 안 했다고 봐요. 여러분이 암의 삽을 정면 돌파하면 그런 어떤 치욕적인 모멸감, 거절 받게 돼 있거든요. 암에, 아니, 아, 우리 부인이 암에, 야, 잘 되니? 잘 돼. 내가 한번, 그래, 왔어. 안돼. 그 다음날, 야, 우리 부인이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또 쏙 들어가. 약간 건드려 보는 스타일.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예. 자, 이 단계를 죽음의 계곡 또는 절망의 계곡으로 하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고 열심히 해보려 하나 현실한 높은 벽에 부딪혀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경우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일처럼 실수할 수 있고 거짓과 편견에 시달릴 수 있다. 여기서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절망의 계곡에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마트라고 생각하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자, 이 데스밸리에서 수없는 사람이 빠져나온다. CLC를 수료한 사람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산 인구 아마 됐을 거예요. 부산 인구. 그렇지만 이 데스밸리에서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 거절을 받고 할 게 없이 그런 걸 하니 하는 순간에 고귀한 내 삶이 이미지가 손상될까 봐. 예. 그런데 이 데스밸리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예요? 예. 깨달음의 고행길.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언러닝, 언러닝. 언러닝이 뭐냐면 배우지 않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언러닝. 예. 자,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 능력의 단계다. 자, 깨달음이 시작된 것이다. 자기가 거부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새로운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걸 언러닝, 탈학습. 잘못 알고 있는 걸 버리는 것. 그리고 다시 학습, 재학습. 이걸 리러닝, 리러닝. 예. 리러닝 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을 토대로 결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며 과거의 경험이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거절과 편견 통해서 다시 새롭게 내가 의식을 새롭게 하면서 파트너가 나오고, 그러니까 리러닝은 제대로 과거의 경험이 이렇게 아메삭과 결부되는 것은 저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됐을 때, 아마 우리 리더님도 그럴 거예요. 정말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일이 이제 사파이어 에메랄드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플랫폼 사업에 스며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는 잘 안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네. 철저히 낮아져야 돼. 예. 철저히 나다지 않으면 자꾸 과거에 내가 그래도 하고 논장했는데, 내가 과연 누구였는데, 이게 막 내가 뭐 되게 부장했는데, 이게 올라오거든요. 인정 안 해줘, 인정 안 해줘. 예. 그래서 부자, 능력 있고, 뭐 박사학위, 뭐 대학 교수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못하는. 누구도 인정 안 합니다. 예. 철저히 낮을 때, 그래 박사님 이거 하세요. 그때부터 신뢰가 일어나시. 예. 변호사분 이거 하세요. 이렇게 되면 최종의 단계는 그룹 전무가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철저히 낮아져서 완전히 새롭게 배워 나갈 때 이제 나의 능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결과를 유지하고 더욱 이 분야의 전문가 되기 시작한다. 나도 모르게 이 일이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것이다. 이런 단계를 통해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점점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찬가지겠죠. 처음부터 어떻게 아메사를 다 알고 합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배우려고 안 보던 책도 열심히 보고 책도 쓰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전문가 된 거죠, 전문가. 이 역사, 이 어쩌면 시간은 절대로 되돌려 없다는 거죠. 예? 사람이 없을 뿐이지. 그 리치 참자 그랬잖아요. 달나라 가도 사람이 있으면 다음날 될 수 있다. 그 뜻이라는 거죠. 예. 이 리러닝을 통해서 내가 그런 어떤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서 유일한 장애는 나쁜 태도. 아 나는 다 알아. 내가 누군데. 예. 절대로 리러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새로운 필에 성장한다면 반드시 나는 리러닝에 하락습 언러닝을 하고 내가 우리가 치석을 제거로 가잖아요. 이게 저는 언러닝. 언러닝을 하고 나서 리러닝 뭐예요? 요즘은 임플란트 또는 뭐 치아를 서로 뭐 끼워주잖아요. 이게 저는 리러닝. 철저히 제 학습을 통할 때 우리는 다시 구루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성장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나쁜 태도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장애는 육체적 정신 장애가 아니라 자기 능력이든 남의 능력이든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무능이다. 나의 탤런트, 나의 몫이 뭔지를 모르는 거. 이게 무능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0.1g 희망이 있어도 살아가는 이유가 충분하지만 누구에게는 100g의 희망이 있어도 100g 희망이 주어져도 가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교수 이분이 그 이렇게 하반신 마비돼 가지고 쓴 0.1g의 희망. 정말 감동적인 책이에요. 그렇게 잘 나갔던 해양 생물학자인데 이 탐사하다가 제자들과 사고가 나서 추락해 가지고 제자들도 죽고 당신은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컴퓨터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래서 오늘 자 이제 5장이나요? 5장을 마쳤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마티는 뭐예요? 예, 순교자적인 자세를 내가 갖고 있는가 암에서 통해서. 그리고 마트 정말 나의 목은 뭔가. 그리고 성품 지향 정말 암의 사업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성품 지향의 성공이 될 때 정말 멋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